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음악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남성 마이클 코크 씨. 1991년 자신의 41번째 생일을 맞이한 뒤 이상하리만큼 잠에 들지 못하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힘든 날들은 계속되었고 그는 이 잠에 들지 못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면을 돕는다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요?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낮이고 밤이고 단 한순간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분명 몸도 피곤하고 뇌도 지쳐갔지만 잠은 결코 들지 않았고 그는 점점 피폐해져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제대로 거동하기도 옷을 심지어 스스로 입기에도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그는 결국 스스로 시카고 대학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도대체 잠을 계속 자지 못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의사에게 설명을 하면서 제발 잠 좀 자게 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검사를 해봐도 몸에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병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한 채 일단 괴로워하고 있는 그를 잠을 재워주기 위해서 수면제를 사용해봅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보통 성인이 수면제를 먹으면 빠르면 10분, 길면 1시간, 물론 복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정도 시간이면 몽롱해지다가 잠에 드는데 마이클에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의사는 혼수 상태를 유발하는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데 이 또한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 결국 마이클은 6개월 동안이나 단 하루도 잠들지 못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각 그리고 정신 이상 증세를 겪다가 42번째 생일이 지난 한 달 후 안타깝게 사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서 사망한 사람은 마이클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1999년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있던 63세 바바라라는 여성이 추수감사절 가족 모임 이후 6개월 동안이나 불면증을 겪다가 사망했고 2003년 48세의 남성 릭 화이트도 9개월간 불면증을 겪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정신과 의사였던 이그나치오 로이터의 아내 그리고 아내의 이모 켈리라는 사람이 잠이 안 와서 힘들어하다가 그를 찾아오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는 단순한 불면증으로 생각을 하고 관련 약을 처방했지만 켈리의 불면증은 쉽사리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잠을 자지 못해서 환각, 게다가 치매 증상까지 겪어서 6개월 만에 돌연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켈리의 여동생 역시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온 지 1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됐고요. 이후 켈리의 남동생까지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오게 됩니다. 뭐라? 이상한데? 이그나치오는 혹시나 이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다 보니까 무슨 유전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가족의 병력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아내의 조상 중에서 40%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망하기 전에 치매나 뇌전증 증상을 보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왔던 실바노, 그러니까 그 남동생이요. 이그나치오 의사가 병을 제대로 규명하기도 전에 사망해버려요. 그런데 다행인 게 그가 죽기 전에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뇌를 기증하게 됩니다. 이그나치오는 클리브랜드 대학 연구팀과 함께 실바노의 뇌를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수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이 병의 원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병은 유전성 퇴행성 뇌질환, 뇌에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면서 자율신경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우성 유전 질병이었는데 증상이 모든 환자가 동일하진 않지만 초기에 치매와 비슷하게 뭔가를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어느 순간부터는 약한 불면증이 유발됩니다. 그러다 완전한 불면증 증세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공황 발작, 공포증, 환각, 근육의 가려움증을 호소하면서 심하면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죠. 증상이 이미 많이 진전된 경우 몸의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기도 하고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고 침이나 눈물, 땀처럼 이 체액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요. 발기부전 같은 자율신경계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뇌 속이 뒤집어진다고 할 수 있었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첫 증상이 40대에 찾아오고요. 이후 대개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뇌를 부검을 해보면 대체로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해요. 이건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생기는 모습입니다. 이건 양과 염소 같은 그런 동물의 신경계에 이상이 오는 치명적 퇴행성 질환 스크래피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같은 현상이 소에게 오는 광우병과 거의 동일한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 끔찍한 병은 유전으로 이어지면서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이들은 거의 50%의 확률로 동일한 증상으로 고통받다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 발병이나 이 증상을 좀 늦출 수 있는 방법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희귀한 질환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1년 가을 여기 있는 소니아와 그의 남편 에릭은 서부 펜실베니아의 소니아의 고향집에서 열린 친구의 파티에 참석합니다. 가족들과 같이 있었는데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려는 부부에게 소니아의 아버지가 입을 열게 되는데요. 사실 소니아의 어머니는 2010년 크리스마스가 되기 이틀 전에 52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깜빡깜빡하는 증상을 시작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어느 순간 아주 심한 불면증 때문에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하시고 사망하고 말았죠.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어떤 의사도 그녀의 병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부검을 통해서 엄마의 병을 알아내게 됐고 이를 소니아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유전성 퇴행성 뇌질환 또는 프라이온 유전병이라고 부르는데요. FFI라고 불리는 병이었고 어머니의 유전자를 받은 소니아에게 이 병이 발병할 확률이 50%나 된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후 남편의 권유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죠. 2011년 12월 결과는 안타깝게도 양성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녀가 인식하게 되는 건 나는 40대가 되면 병이 찾아올 수 있는 50%의 확률이 있고 이후 1, 2년 안에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판정. 여기에 담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소니아도 그리고 남편 에릭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다가올 죽음에 대한 미래를 두려워하던 두 사람은 어느 날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냅니다. 오늘 내 인생은 소중한 하루고 내일, 아니 다음 주에도 나의 소중한 인생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어떤 자기 암시였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유전자와 그 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달라진 건 그녀가 병이 있다라는 걸 알았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치료법이 없지만 세계가 계속 발전하면서 언젠간 치료법이 나올 건데 그런데 그 치료법을 내가 한번 해볼까? 그녀는 전력을 다해 FFI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외부 강좌에 등록을 해서 의학 수업을 들었고요. 프라이온 질병의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하는 비영리 단체에도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게 됩니다. 소니아는 더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유전학 연구센터에 취직을 해서 줄기세포 연구에 참여합니다.
그 남편 에릭 또한 직업을 그만두고 소니아와 같은 센터에서 DNA, RNA를 분석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죠. 두 사람의 연구는 점점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프리온 단백질과 관련한 기초 연구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고요. 학계의 뜨거운 관심까지 받게 됐죠. 이후에 하버드 의대의 생의학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고 두 사람은 연구를 계속합니다. 이들은 개인 유전자 정보, 이 데이터하고 여기 53만 명의 데이터하고 수천 종류의 프리온 질병 사례를 분석했고요. 계속 연구를 해온 결과 변이를 일으키는 63가지의 프리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그런데 이들 중에서 실제로 병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불면증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5만 명 중에 1명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 정도 숫자만 해도 그들에겐 굉장한 희망을 줄 수 있었죠. 결국 이 두 사람의 연구 업적은요, FFI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기초 연구에 거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녀가 자신이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겠죠. 이후 두 사람의 연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두 사람은 돌연변이가 없는 프리온을 가진 태아를 착상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아름다운 딸을 낳게 됩니다. 사실 엄마가 이제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딸을 낳기로 결정하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두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성공의 결실이겠죠. 소냐는 자신이 병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이게 병이 정말 발병을 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손 놓고 앉아서 그냥 죽기를 바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행운이 자기에게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정말 놀랍지만 앞이 캄캄한 병을 갖게 되어도 굴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게 됐는데요. 사실 최근 주변에도 잠을 자지 못한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나도 불면증이 있는데 혹시? 라는 마음으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귀신, 살인사건보다 무서운 질병, 그리고 그 질병을 극복해낸 두 사람의 의지가 더욱더 아름다웠고 미스테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